오래간만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 잘 왔습니다, 실내로. 바깥이 요즘 너무 더워서. 그동안 밖에서 찍느냐고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가니까 네.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 많이 끝났잖아요. 네. 저희도 우리 살짝 홍보 한번 해볼까요? 아, 예, 하십시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0.5박이라든가 1박이라든가 이런 거 또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밑에다 이렇게 자막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더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SOS 베스트 5입니다. 아, 과연 어떤 SOS가 나올지. 저희가 이제 카톡 아이디를 올리다 보니까 여행이라든가 숙박이나 이런 문의 외에도 세부맘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카톡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항상 똑같은 문제, 겹치는 문제들 5개 뽑았습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자세히 듣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일단은 여권을 잃어버리면 적어도 하루는 낭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안 좋으냐면 잃어버린 날짜가 주말이에요. 아,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항공 스케줄을 뒤로 미루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걸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죠. 그리고 여기 홀리데이. 예. 그러면 또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휴일도 안 돼요. 홀리데이도 안 돼요. 그리고 마침 여러분들이 출국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비행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은 수속을 해보고 가능하다면은 그날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죠. 조금 바쁩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전에 여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오전에 주세부 분관에 방문을 할 때는 본인의 한국 신분증이 있으면 한국 신분증을 가지고 지참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소 현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셔서 저 자동이체 해드리겠습니다. 달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다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400페소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 3년 뒤에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서 사진이나 분실 신고 이런 걸 다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긴급 여권 신청을 하시면 당일 그 여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출국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국하실 때 여권에 도장을 받았잖아요. 입국할 때 몇 월 며칠 날 입국했다라는 도장을 딱 받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그레이션 가서 또 도장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세부를 오실 때 타고 오신 항공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요. Arriv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돼요. 어우, 발음 끝내주는데요? 연습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연습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날 이 비행기를 타고 세부로 입국한 게 맞다라는 증명 서류인데요. 이게 규칙에 맞게 있는 서류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든가 한국항공 같은 경우는 좀 눈치가 있어서 그거를 작성을 해주지만 필리핀과 관련된 항공 같은 경우는 그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장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 항공을 타고 그 날짜에 입국했다는 증명 서류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는 대부분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해당 항공 사무실이 오후부터 열립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오후에는 공항으로 가셔서 이 서류를 만드셔야 돼요. 하루 만에 이게 되면 여러분은 저녁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일이나 주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 주세부 분관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자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항공사 짐 다 붙이고 막 했어요. 근데 항공이 짐을 붙일 때 발견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해당 항공사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못했을 경우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출국하시는 한국 이민국 있죠. 거기서 걸립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덜컥 걸려서 빠꾸 맞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출국 자체. 이거는 필리핀이기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니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행에 신날 때 여권 있고 나 이 티켓 다 해놨고 숙소도 마련했고 이제 나가기만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가족 모두, 일행 모두의 여권 만료 기간이 여러분들이 여행을 시작하시는 그 날부터입니다. 날부터 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많이 이걸 놓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한국 가셔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세부맘님, 세부에다가 물건을 두고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많이 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제 핸드폰도 의외로 있고요. 며칠 전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네, 그 핸드폰도 도시락, 있고. 와이파이 도시락. 그렇죠. 그래서 의외의 물건들 많이 놓고 오세요. 뭐 노트북을 놓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가 들어있어요? 내장되어 있죠.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배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항공으로 못 갑니다. 그죠. 뭐로 가야 돼요? 배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달? 네, 그 정도 걸리죠. 일단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여행하시는 분이 들고 가는 방법이 그 다음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건만 가지고 와주시면 제가 거기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회사 출근하신다면 회사로도 가겠습니다. 집으로 근처라도 괜찮다면 제가 집 근처까지 찾아가서 제 물건 받겠습니다. 가져다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렇죠. 또 뭐 아이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분이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오고 가는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을 그 비슷한 기간에 오신 분들께 부탁을 해서 한국에서 받아보시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사항입니다. 또 카톡 하고 왔는데 세부맘님 지금 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왔냐고 물어보네요. 이거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이미 어디 가서 그걸 끊을 데가 없어요. 네. 이미 저녁인데 다 일이 끝난 후기 때문에 어디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서 뭘 찾냐면 정부24 보면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증명서류 이런 걸 뽑을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해서 만약에 내 아들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중심으로 뽑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공항에는 어디서든 프린트물을 뽑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은 거를 프린트로 뽑으시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안 끊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출국을 당했습니다라는 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복불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복불복.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필리핀의 이미그레이션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시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그것도 안 갖고 오시고 네. 여기 도착하셔서 알아가지고 예. 한글로 된 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나는 맞다고. 예. 그러면 또 한글로 된 거를 또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열심히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찌됐든 어린 아이랑 15세 미만입니다. 만으로 어린 아이랑 엄마를 그 밤중에 다시 비행기 타고 되돌아가라고까지는 냉정하게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겼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비상시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뽑아서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고요. 요거는 하지만 복불복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여행 와서 가족들하고 해서 다 놀아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 그럼 또 카톡이 옵니다. 어떡합니까, 세부맘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택시에다 놓고 내린 것 같아요.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국 분들은 어딜 가든 지갑을 딱
꺼내서 엽니다. 열어서 거기서 지폐 다 꺼내고 또 이거 해서 넣고 한 번씩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 택시에서 정신이 없어서 옆에다 이렇게 놓고 내리는 경우 못 찾습니다. 대부분 택시 떠났습니다. 근데 여행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돈을 앞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예. 자동이체 다 되잖아요. 예. 자동이체로 해서 여기에서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업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환전으로 해서 받아보는 거예요. 지갑뿐만이 아니라 핸드폰도 분실을 하잖아요. 아, 많이 분실하죠. 핸드폰 분실했을 때 그냥 못 찾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약간 뜨끔하실 분이 한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요번에도 핸드폰 어디 갔냐고 이렇게 찾으신 분 계시죠? 저희에게 소소한 웃음을 안겨주셨던. 예. 여기 와서 분실을 하셨을 경우 여행 기간이 3박, 4박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거를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탔던 택시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뭐 CCTV 이렇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행 기간도 낭비를 하고 정신적인 소모도 너무 큽니다. 이 분실 신고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핸드폰은 그냥 한국 가서 하나를 새로 사신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갑 같은 경우도 이 여러 명이 특히 오시는 분들, 이 친구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꼭 총무를 정하세요. 총무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총무는 계산만 하십시오. 이렇게 얼마. 그리고 돈은 분산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날 쓰실 돈은 그 총무가 먼저 가져오시고, 둘째 날 쓰실 돈은 누군가 다 제3자가 보관을 하고 계셨다가 둘째 날 총무한테 주세요. 그래야 분실을 하더라도 남는 돈이 있고요. 한 100에 한두 분 찾는다고 생각할, 천에 한두 잃어버린 분? 물건. 그러니까 거의 마음을 스트레스 장난 아니고. 이미 뭐 경찰서에 뭐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카톡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정말 고생입니다. 찾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여행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베스트 5입니다. 누구나 여행 갈 때 이런 경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조금만 정신을 똑바로 당황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여권 만료 기간 꼭 체크하시고요. 이 영상 봄으로써 한번 나도 체크해볼까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행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